여러분의 올바른 독해력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독해력.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주요 내용 핵심 강의. 오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을 읽으며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요 라는 내용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전 훈련으로 함께 만나볼 글은 콘서트 홀입니다.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콘서트홀에 가서 콘서트나 공연을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글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미리 봤는데 새로운 배경 지식을 쌓았어요. 이 콘서트홀에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냥 예쁘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총동원 한번 해보죠. 콘서트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음이 지속되는 잔향 시간이다. 잔향 시간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뭔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나왔다면 더욱더 집중해야겠죠? 그래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잔향 시간은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에서 100만 분의 1만큼의 에너지로 감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대요. 잔향 시간의 뜻이죠. 그 시간이 뭐 다른가? 다른 모양입니다. 콘서트홀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잔향 시간이 달라진대요. 잔향 시간이 달라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첫 번째, 콘서트홀의 종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케스트라 전용 콘서트홀 어때요? 청중이 풍성하고 웅장한 감동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잔향 시간을 1.6초에서 2.1초, 이거는 길게 설계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잔향 시간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전용 콘서트홀은 길게, 오페라 전용 콘서트홀은 이보다는 소리가 덜 울려야 청중이 대사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페라는 이게 막 노래처럼 대사를 전달을 하는데 막 잔향이 계속 남아있다면 다음 대사가 뭐라는지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잔향 시간을 1.3에서 1.8초로 짧게 만든다. 자, 콘서트홀의 종류에 따라 잔향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오케스트라 전용 콘서트홀과 오페라 전용 콘서트홀 서로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죠. 좀 길고 짧습니다. 그러면 콘서트홀의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자, 이 글에서 지금 문단 하나만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 첫 번째 문단만으로도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맞아? 그래요. 콘서트홀의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 이어질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콘서트홀의 잔향 시간 조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설명하는 글에서의 목적은 읽는 이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부분에서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안내하면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콘서트홀은 종류에 따라 알맞은 잔향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죠. 나를 보겠습니다.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콘서트홀의 크기를 고려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나와 있네요. 잔향 시간은 콘서트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작은 곳과 큰 곳에서 이 소리가 끝까지 남아있는 시간 달라질 수 있겠죠. 작은 콘서트홀에서는 무대에서 나가는 소리가 벽에 부딪히기까지 시간이 당연히 짧죠. 그래서 소리가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소리 에너지가 빨리 줄어들어. 그래서 잔향 시간이 짧아진대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요. 큰 콘서트홀은 그럼 어떨까? 당연히 길겠죠. 그래요. 작은 콘서트홀에 비해 무대에서 나가는 소리가 벽에 부딪히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소리가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천천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잔향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콘서트홀의 크기가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달을 볼까요? 콘서트홀에 이것을 고려하여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봐야죠. 콘서트홀의 벽면과 바닥, 객석에 쓰이는 이것. 기역과 니은에는 공통적인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 뭘까? 잔향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밀도가 낮고 통기성이 좋은 합성 섬유와 같은 푹신한 이것. 공통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뭘까?
소리를 잘 흡수하므로 흡음재로 쓰인다. 반면 돌이나 두꺼운 합판은 소리를 거의 흡수하지 않고 튕겨내기 때문에 반사재로 쓰인다. 이 흡음재와 반사재를 적절히 조합하면 잔향 시간을 만들 수 있죠. 소리를 흡수하고 반사하고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 잔향 시간이 조절되겠죠. 자, 무대 바닥이나 벽은 반사재를 붙여요. 그래서 반사의 정도를 조절, 객석과 주변의 벽은 흡음재를 사용하여 소리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의 강의를 하는 이 스튜디오도 흡음재가 벽에 이제 있어요. 소리가 튕겨서 울릴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 읽었어. 그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겠죠. 콘서트홀에 갔을 때 혹시 벽을 이렇게 만져본 친구들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거 뭐지? 합성섬유와 같은 돌이나 두꺼운 합판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콘서트홀을 구성하는 재료잖아요. 즉 재료로 잔향 시간을 조절한다는 거구나. 콘서트홀의 재료를 고려해 잔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이 뭔지도 알 수 있죠? 이어서 볼게요. 또 다른 방법, 다시 또 다른 방법이 나오네요. 음향장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공연이 열릴 때 반사판을 더하면 잔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죠. 음향장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예가 나오네요. 피아노 독주처럼 작은 소리를 울리게 해야 할 때는 피아노 뒤편 무대의 음향 반사판을 병풍처럼 세운다.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피아노 독주 영상 같은 거 정말 있는지 찾아보면 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잔향 시간을 늘리기 어려울 때에는 최첨단 전기 음향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한다. 곳곳에 숨겨진 마이크가 음을 받아 목적에 맞는 잔향 시간만큼 늘린 뒤 다시 스피커로 들려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음향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예예요. 자, 음향 장치를 활용해 잔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이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이 글은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에서는 콘서트홀은 종류에 따라 알맞은 잔향 시간이 다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이어질 내용을 소개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나, 다, 라에서 각각 콘서트홀의 크기를 고려한다, 재료를 고려한다, 음향 장치를 활용한다 이렇게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다 라문다는 내용상 묶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어떤 내용이지?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 조절 방법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독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을 볼 때 글의 짜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짜임을 파악할 때는 우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는 문단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요. 그래서 얘는 같이 중간이다. 이런 식으로 글의 짜임을 정리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구조화한 것 찾아보라는 문제죠. 많은 친구들이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부터를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읽은 건 다 글자인데 여긴 지금 다 뭐 구조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감이 안 온다고요. 그래서 독해 연습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보면서 그 짜임을 나름의 방법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죠. 처음부터 어떻게 잘 돼요.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문단끼리 묶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이 이 머릿속에 또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자,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가에서는 먼저 소개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나에서, 다에서, 라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소개, 정말 자세하게 나타냈어요. 이게 구조잖아요, 그럼. 그래서 나다라를 묶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거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만 뉘어보세요. 똑같죠. 가에서 소개하고 이어지는 나머지 3개 문단에서 짜라락 나열. 그래서 나다라는 묶어낼 수가 있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구조화하는 문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 잘 연습해 두세요. 어떤 식으로 구조를 찾을 수 있을지.
자, 우리는 지금 글을 읽으며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요 살펴봤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다면 정말 활용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학년에서는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려요 살펴봤어요. 글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물의 또 처지와 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글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부족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또는 나의 비슷한 경험을 활용해서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죠. 자, 고학년에서는 글을 읽으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요입니다. 단지 이제 이야기 속 인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로 확대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배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또 보다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볼까요? 3번입니다. 다음은 이 글을 읽은 수연이가 쓴 글입니다. 수연이의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알맞은 것. 아니, 글을 어떻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일단 글을 읽어봅시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부모님 덕에 어렸을 때부터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자주 보러 갔었다.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본 적도 있는데 볼 때마다 연주가 다르게 들려서 의아했던 적이 있다. 같은 작품인데 왜 볼 때마다 다르게 들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내 기분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이 글을 읽고 나서 알게 됐대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읽으니 내가 그때 왜 같은 공연인데 다르게 느꼈는지를 알게 된 거야. 왜 그런 거죠? 찬양 시간이 이렇게 그 각각의 콘서트 홀에 따라서 조절이 되니 어떤 콘서트 홀에서 공연을 봤느냐 또는 뭐 공연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렸겠구나. 자, 수연이가 바로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견해 인용 전혀요. 객관적인 자료 안 나왔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글 내용을 이해한 거죠. 부모님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갔었던 경험. 실제로 이루어진 실험 안 나왔고요. 글에 제시되지 않은 사례가 아니라 본인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글을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항상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내가 경험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그 내용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